다른 지점 맞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인에 대한 이해 혹은 그 사람이 정말 되어보는 일이 좀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간극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생애 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콜라텍을 참 많이 갔어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태프들이랑도 많이 가고 저 혼자도 많이 가고, 그래서 맥주 맨날 시켜놓고 막 거기서 글도 쓰고 실제로 참 많은 노인분들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막 할아버지들이 저 가면 막 젊은 애가 가니까 신기하시면서 막 손 한번 잡아보고 싶으셔가지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춤도 많이 추고, 그러니까 직접 제가 살갓으로 이 문화를 느껴봐야지만 이 장면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봤던 어떤 영순의 단서나 힌트를 줬던 분들,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모습들을 좀 토대로 제가 영순이라는 캐릭터를 시나리오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허진 선생님을 딱 만나면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좀 일단 허진 선생님이라는 배우 자체가 가진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꼿꼿한 어떤 사람의 특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나리오에서 그렸던 영수는 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학력 수준이 높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에 익숙한 사람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액세서리 하나, 내 속옷 하나는 내 돈으로 사고 싶은 그런 여자였는데, 허진 선생님이라는 배우가 영수는 좀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사 하나하나를 선생님이랑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 아예 다 수정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캐스팅이 확정이 되면 사실 연출자는 그 일을 필수적으로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이제 이 배우에 맞게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배우가 정말 이 인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사를 정말 검수하듯이 하면서 선생님의 말투 혹은 습관 같은 거를 이제 다 훔쳐서 거기에 이제 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허진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시나리오에 빠진 씬도 꽤 있어요. 그리고 바뀐 대사들도 많고, 제가 진짜 허진 선생님이랑 작업하면 어땠냐라는 질문에 늘 말씀드리는 게 연애하듯이 작업했다. 근데 진짜 죽어라 싸우고 죽어라 사랑하고 막 울고 웃고 막 그 모든 막 지저분한 감정들을 이제 다 같이 느끼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맨날 막 꽃 들고 찾아가고 선생님 집에, 그리고 막 집에 오면서 막 울다가 막 전화해서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허진 선생님이랑. 근데 이때 이제 허진쌤께서 기억에 남는 게 그 두 가지 대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손녀에게 속옷 선물을 하면서 남자는 너 즐겁게 해주는 남자가 최고야 라는 그 대사가 너무 상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최고야로 바꾸자 라고 하셨고, 그리고 원래 이제 그리고 이제 그놈이 만져주면 동해라는 대사가 원래 전에는 그놈이 만져주면 저저였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적나라하고 좀 더 수위가 있었던 대사였는데, 선생님께서 이거는 노인 비하다. 그냥 이제 그런 장난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금은 좀 더 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영순이란 캐릭터를 내가 소화하면서 영순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냐 이러면서 어떤 되게 제가 정말 좀 이렇게 툭툭 던져놨던 대사들이 좀 다듬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거를 고치네 마네 막 며칠을 싸우다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해준 남자는 최고야는 지키고 대신 그놈이 만져주면 동해로 대사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영화에서 허준 선생님이 영향을 끼치셨고 또 저는 그 결과가 뭐 결과론적이지만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떤 시기가 지나면 인물은 감독의 것이 아니라 배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맞췄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음향은 제 생각에 여기 어떤 상영관 컨디션의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상영관마다 다 사운드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영상 자체가 이제 극장용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극장이 여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의도를 하진 않았고요. 혹시 대사를 이해하지 못한 게 있으시면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연출을 할 때는 제가 그 씬을 이 영화에서 가장 아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찰에서 춤을 추는 씬을 찍기 위해 이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영화를 다 찍고 나서는 내가 그 발장난하고 독백 씬을 찍기 위해서 내가 이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그 씬을 찍을 때 많은 고민을 했고 허진 쌤과 대화를 정말 오래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씬을 좀 허진 쌤이랑 저랑 해석하는 시선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허진 선생님은 좀 더 이 장면이 애살스럽길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의 어떤 필로우 토크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좀 더 상기되어 있고 애살스럽고 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정말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고 싶으셨는데 저는 이 장면이 슬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 씬에서 학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둘이 있는 샷을 아예 만들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오로지 영순이 자신을 더듬거리고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자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순만을 위한 씬이고 그랬는데 이제 허준 선생님과 제가 조금 더 그게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씬을 해석할 때. 그래서 사실 이걸 테이크를 많이 갔었는데 제가 원하는 톤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예 촬영을 중단을 하고 한 1시간 정도를 허진 선생님이랑 둘이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그냥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선생님의 삶을 좀 이용해달라. 왜냐면 선생님이 사실 되게 인생에 굴곡이 많으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스스로를 연민했던 적이나 선생님이 스스로를 기특해했던 시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허진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영순이 아니라 허진으로 좀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발장난 씬을 먼저 찍자. 왜냐면 이제 그 씬은 사실 독백으로 이어지는 씬이 아니라 발만 찍는 씬이었거든요. 컷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만 찍고 이제 허진 선생님이 좀 준비가 되시면 하자라고 했는데 그 발이 이렇게 내려가자마자 그냥 허진 쌤이 자연스럽게 벽에 기대서 쭉 연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 연기를 볼 때 제가 실제로 정말 어떤 마음의 울림이 되게 커다랗게 오는 거를 느꼈고 또 그냥 내가 원하던 영순이다. 그러니까 마법 같은 순간인 거죠. 진짜 영화가 주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참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연출자들이 변태같이 영화를 못 놓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있었고 또 그거를 감사하게 제가 포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독백이 훨씬 길어요. 그 원래 소스를 보시면 그거를 욕심 같아서는 다 넣고 싶었는데 단편 영화의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자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막 스태프들이 화를 냈었어요. 발만 찍는 컷인데 왜 쭉 갔냐. 이거는 우리가 약속된 게 아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화를 냈었는데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연출자로서 그냥 이런 연기를 제가 끌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감독님의 행보는 조금 있다가 아, 행보. 많은 얘기를 나누고 뒤에 하는 게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진짜 만담꾼이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를 물어보면 이제 A를 답해야 되는데 이제 A 다시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쭉 막 이렇게 엄청 수다쟁이여서 죄송합니다. 좀 지루하시면 끊어주세요. 아니 그 대사 중에도 정말 네네. 나는 어떤 여자일까? 막 이런 거를 딱 할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대사 몇 명씩 정말 확 꽂히고 정말 명대사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앞에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시니까. 네네. 저희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집이 참여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전에도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마지막이라 가지고 시간 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몇몇 극장에서 상영 중이더라고요. 네네. 아직 뭐 IPTV나 VOD 서비스는 안 되고 있는데 네. 혹시 이게 극장에서 다 내려가고 그러면 혹시 VOD나 아니면 뭐 네네. 블루레이는 아니더라도 뭐 DVD 정도 뭐 물리 매체는 이렇게 좀 발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혹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할머니에 대한 헌정 영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족들 분들이 이 영화를 이제 감독님 만든다고 하셨을 때 그 반응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칸에 가셨을 때 이제 외국 관객들 반응은 제가 뭐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이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두 가지인가요? 지금 질문이? 일단 VOD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중반기까지는 그 해외 배급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해외 영화제를 계속 이제 출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이렇게쯤 VOD가 출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진짜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시원하게 못 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그리고 가족의 반응은 제가 저의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제외한 뭔가 친인척분들이랑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어머니께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 뭐 이모나 삼촌에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졸업영화제 때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제외하고 전원이 오열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한 게 이모랑 삼촌들이 사실 저한테 서운하셨을 뻔도 하신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남기신 어떤 글들이나 어떤 그림 같은 거를 제게 이후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런 영화를 만들 줄 알았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보여줬을 텐데 아쉽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좋아하셨어요. 네,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저랑 엄마랑 최근에 할머니 빈소 가서 손여름 포스터랑 엽서 이렇게 빈소 옆에 두고 같이 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건 좀 궁금해요. 할머니가 보시면 어떨 것 같냐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해주시거든요. 저 모르겠습니다. 좀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끝내 할머니와 친해지지 못했어서 반응이 이제 전혀 예상가지 않고요. 네, 신기하시고 또 나름 예뻐해 주시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딴따라 기질이 심하지? 왜냐면 저희 이제 내가 이렇게 뭔가 자꾸 무용한 것들에 끌리고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래 고민을 했는데 할머니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내가 할머니의 어떤 것을 물려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할머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합니다. 깐 누나 아 외국 할머니 네, 외국의 관객들 외국 할머니를 네, 외국 관객들. 만났을 때.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해외 무대에 가면 노인 관객분들이 늘 계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수거든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막 남미에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정말 유럽에서 오시는 노인분들 막 이렇게 다 정말 국적이 다양한데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쩜 그렇게 먼 나라에 있는 노인 할머니가 내 삶이랑 똑같냐. 너무 신기하다. 우리도 이렇게 지하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한다. 근데 그리고 항상 덧붙이시는 게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빛이 나는 영화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 나는 참 운 좋은 연출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제 사실 제 영화에 은근히 한국적인 맥락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숨겨진 어떤 연출적인 것들 뭐 영순이 카바레에서 혁수의 죽음을 고백할 때 나오는 이제 못 잊어라는 트로트가 있어요. 그 지루박인데 이제 그 가사가 사실 연출적으로 이제 영순의 상황과 좀 아이러니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 가사와 영순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관객들을 전 상상하면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는데 사실 뭐 외국 관객분들은 그런 가사를 아예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리고 좀 49제라는 것도 낯설어 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좀 어쨌든 한국 관객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긴 하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더 그런 걸 느끼긴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제가 따를게요. 그래도 마이크 목소리가 마이크 좋아요. 올리지. 네. 아, 네, 좋은 영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감독님이 너무 젊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연이나 또 일단 나이가 계급은 아니지만 살아온 연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 근데 왜 눈물이 차오를까요? 보고 있는데 그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여성적인 삶 아니면 그 여성의 삶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눈물이 차오르고 지금도 좀 그런 편이고요. 뭐 꼭 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퍼스트 선머, 퍼스트가 뭘까? 어차피 제목은 각자가 가져가는 거고 자기가 다 찾는 거겠지만 원작자 만났을 때 네, 뭐가 퍼스트였을까? 이분의 사랑 이게 처음이었을까? 아니면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첫 여름일까? 뭐 처음 장면도 여름에서 시작하는 것 같긴 했었는데 예, 뭐 하여튼 다른 번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만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이 제목을 정했을까? 이것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 제목을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마지막 여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첫여름인데요? 막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 제목을 기억할 때 저마다의 다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목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감사하기도 한데 일단 제가 이 제목을 지을 때는 처음으로 영순 캐릭터를 만들고 제가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본처럼 처음에 써요.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한 새벽 4시쯤에 이렇게 단숨에 한번 썼었는데 그러고 나서 첫여름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좀 직관적으로 떠오른 단어였고 그 이유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한테 여름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 쨍한 순간을 제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뭔가 땀에도 흠뻑 젖어볼 수 있고 어떤 열기, 활기, 생명력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인상의 계절이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가
뭐 생리 주기를 말할 때 청년의 시기를 여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맥락과 유사하게 저한테도 그 어떤 정말 그 쨍하고 선명한 그 이제 그 감각이 저한테 늘 여름을 떠올리면 찾아오는데, 그냥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또 제가 폴라텍에서 많은 노인분들을 뵈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한국 사회의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근현대사, 그리고 그냥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생존하면서 상실한 무언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긴 어떤 계절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름일 수 있겠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까지도 그 빼앗긴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 계속 춤을 추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게 참 인간적이고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상실한 어떤 첫 여름을 선물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 되찾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제 첫여름이라는 제목을 저는 지었고요. 근데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면 저는 그게 또 기쁨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나 감상평 받을게요. 해보시겠어요? 네.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사전에 네네. 감독님의 영화나 감독님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없이 일부러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왔어요. 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문화활동 이런 뭐 영화를 본다든가 하는 걸 그닥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은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고, 또 감독님 말씀을 들어서 더 이상은 뭐 그렇게 말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감독님께 영화 너무 잘 봤고 아주 무한한 그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노년의 삶에 이렇게 접어드는 나이가 됐는데 너무 그 폐부를 찌르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고, 이 감독님이 이걸 의도했을까? 감독님이 아직 저렇게 젊은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찰에서 그 춤추는 네네.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가시기 전에 네네. 그 이제 무도에서 그 나비를 떨어뜨리고 학수하고 네. 만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 장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긴 하지만. 네. 네네. 이 영화는 플래시백이라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씬이 핵심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이제 씬은 이제 시점이 현재이고, 그래서 이제 학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말하고 그 폴라텍에서 학수와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회상 기법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폴라텍에 가면 무대를 둘러싸고 그런 기다란 의자들이 되게 미로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복잡한 의자의 위치를 영화에 써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브로치가 사실 이리저리 좀 이렇게 영순을 부르는 듯이 이렇게 흘러가다 어디론가 쏙 들어가고 의자 속으로, 그리고 그걸 학수의 과거의 손이 나와서 이제 잡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하다가 조금 편집된 게 많긴 하지만 그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의 앞으로의 행보와 그 세 번째 질문해 주셨던 그 부분. 네네네. 네.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 캐스팅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허진 선생님의 남편으로 나오셨던, 아니요, 남자친구 말고 그 남편으로 나오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 장경호 배우님이신데, 사실 그 배우님이 일반인이세요. 그래서 배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영화학교 졸업 작품인데, 이제 저희 영화학교 기숙사 앞에 편의점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쓰면 안 써지거든요. 언제나 그렇듯. 그래서 막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맨날 이제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는 너한테 이제 그 음주의 악기가 들었다 막 이러시면서 이제 장난에 먼저 이렇게 막 되게 다정히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계기로 사장님이랑 가까워지면서 이제 되게 사장님 뭐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도 듣고 뭐 같이 뭐 술도 한잔 해보고 막 이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영순의 남편 캐릭터를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이 얼굴 하나만으로 영순의 삶이 집약되게 보일 수 있는 그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대의 남자 배우들이 대부분 다 배우들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매끈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문득 이제 사장님의 얼굴이 지나치게 시네마틱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흔쾌히 진짜 너무 진짜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내가 부산 사나이여서 이런 가부장적인 역할 너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진짜 대배우시잖아요, 허시은 선생님은. 근데 진짜 눈 깜빡 안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은 연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찍어요. 왜냐면 좋은 연기가 나올 때까지. 이제 그래서 그거를 테이크라고 하고, 그래서 막 5테이크 갔다 그러면 5번 찍은 거예요. 그 똑같은 연기를 똑같은 위치에서. 근데 사장님이 가장 적은 테이크를 가셨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제 캐스팅 얘기를 꺼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사장님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지금 장편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고 요즘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 하면 그냥 저는 뭔가 저희 영화라는 것 그리고 카메라가 누군가를 비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어떤 의미를 지니거든요. 왜 이 사람을 우리가 봐야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 얼굴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 영화는 메시지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조명받지 못하는 좀 못나고 부족한 얼굴들이 저는 늘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파고들어서 조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건져 올리는 연출자가 되고 싶고요. 저는 좀 사실 천여름도 불편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불륜하는 할머니고 춤바람 난 할머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관객들이 한 번쯤은 이 여자의 편에 서서 동행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어떤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손을 건네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될까요? 그래서 요즘 한국 영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영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이 질문 마지막으로 제가 네네네.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네네네. 지금 감독님께서 저희들이 질문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뭐냐면 좀 전에 지금 장편을 준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크랭크에 들어가 있는 건지 또 그 장편이라면 또 단편하고 틀리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또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디서 충당할 건지 아니면 누가 지원을 해놓은 건지. 네네네. 이 보통 우리나라의 이 영화들은 후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요새 뭐 외국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좀 우리나라는 좀 협소하지만 그런데도 또 감독님께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만큼 크랭크 해가지고 네네. 멋지게 요새 뭐 예전하고 틀리게 요새 그래픽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로요. 그런 거 네네. 하니까
좀 영화가 좀 살아나가지고 흥행도 많이 하고 네네. 요번에 또 박찬욱 감독이 뭐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저기서 아까도 감독님께서 이 제목이 제일 중요하거든 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는 게 원래 원 제목이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영화